미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계속 조금씩 조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0.17%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23%, 0.34% 상승했습니다. 사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증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올해 미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댓글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가운데 역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일 CPI에 이어서 깜짝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고요.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도 나왔습니다. 24만 2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정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니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고 있죠. 엔비디아. 정말 파란불을 띄우면서 3.52% 상승하고 있고요. 애플은 조정받지 않습니다. 0.5% 상승하면서 시총 1위를 오늘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테슬라도 2.92%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오늘은 엔비디아, 조정받은 구글과 메타, 테슬라에 함께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섹터별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애플 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끌어가면서 미국 증시 내에서는 테크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섹터 맵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건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소외됐던 부동산주가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라는,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섹터까지 앞으로의 전망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도 쭉 떨어졌습니다. 5월 PPI 지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PPI까지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일 FOMC의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는 1회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그래도 긍정 회로를 많이 돌리는 모습이었죠. 설령 올해는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4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이제 PPI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니 그냥 올해 2회 인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PPI를 조금 더 함께 뜯어보시면요. 5월 PPI 하락분의 대부분 거의 60%의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유가, 휘발유 가격의 하락에 있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공급자, 도매 측면의 공급자 물가지수 역시 하락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젤 연료, 상업용 전력, 항공기 연료 가격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PPI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던 서비스 물가는 아직은 제자리 걸음을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하진 않는 모습까지 포착됐고요.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미국의 헤드라인 PPI는 이 3월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왔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함께 보시죠. 노동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있구나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이후 미 연준이 정말 고금리 정책을 빠르게 실현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서 노동시장이 꾸준히 냉각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PPI가 예상 외로 하락한 데다가 노동시장의 움직임 역시 이 냉각 움직임이 보여주자 연준의 두 차례 금리 인하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정책금리가 반영되는 2년물 정말 4.8%를 내려갈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었는데 빠르게 이제는 4.7%도 깨트리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더욱더 갖게 하는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 또다시 하락하면서 4.24%가량으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긍정적인 시작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페드워치 보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써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페드워치상으로 40%였습니다. 40%대였는데 벌써 70.2%까지 고무적인 상승세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고요. 저희 역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I 반도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3% 중반대 상승했고요. 마이크론도 상승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당연히 함께 상승했고요. 퀄컴 그리고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던 브로드컴도 상승했고 그리고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어도비는 시간 외에서 14%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벌써 1.49% 간밤에도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오늘 이 새벽 사이에는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무려 12% 폭등하면서 시총 8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올해 들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올해만 이달까지 거의 지금 반년 가까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챗 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이 첨단 네트워킹 칩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애플 많이 오르면서 애플 관련주가 또 수혜를 받고 있죠. 브로드컴 역시 굳이 따지면 애플의 수혜주입니다. 수혜주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덩치가 크긴 한데요. 애플이 최대 고객으로 브로드컴의 매출의 약 20%가 애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는데 브로드컴 역시 이 주식 분할 계획을 더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큰 호재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간밤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시총이 3조 2천억 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고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술주가 함께 랠리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7 기업들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반면 아마존과 메타는 하락하고 테슬라가 무려 3% 가까이 상승한 게 굉장히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이 기술주가 다시 주식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총 1위를 탈환한 애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WWDC에서 애플의 챗 GPT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챗 GPT를 도입한다라는 소식 역시 또다시 애플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챗 GPT는 애플에게 돈을 받진 않지만 애플 같은 덩치 큰 빅테크와 협업함으로써 오히려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소식도 속보로 전해졌죠. 테슬라가 많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과반수 투표율로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60조 원 규모 성과 보상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는데 과연 이제는 테슬라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미증시 마감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정확한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